네, 검수완박 법안에 대해서 헌법재판소가 법안은 유효하다고 결론을 내렸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한동훈 장관 목소리 듣고 오시죠. 법무부 장관으로서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존중합니다. 위법이지만 유효하다는 결론에 공감하기는 어렵습니다. 5분의 그 취지는 앞으로도 계속 이런 식으로 회기 쪼개기, 위장탈당 입법을 해도 괜찮은 것처럼 들리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4분의 재판관들이 위헌성을 인정해서 저희 의견대로 검수완박법의 효력을 전적으로 부정한 점을 의미 있게 생각합니다. 네, 이 법안 처리 과정 다들 기억하시는지요? 지금 보면은 민영배 의원이 원래 민주당 의원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사위에서 이 법안을 안건조정위에 이 통과를 시키기 위해서 결국에는 민영배 의원이 탈당을 한 다음에 이를 야당 몫으로 잡고 인원 구성을 짜서 이제 안건 심의를 진행을 했던 건데요. 장윤주 변호사님, 헌법재판소는 이 헌법상 다수결의 원칙을 어겼다라고 밝혔습니다. 그렇지만 이 법안이 유효하다고 판결한 이유는 뭘까요? 일단 이 헌법재판소의 이번 결정은 그 헌법재판소가 할 수 있는 여러 가지 재판 중에 권한쟁의 심판 청구였습니다. 권한쟁의 심판이라는 것은 헌법상 기관 간의 권한이 서로 간의 다툼이 있을 때 그 부분을 헌법재판소가 결정을 해주는 부분인데요. 국회의원이 법을 만들 때 할 수 있는 심의 의결권, 심의 포결권이 침해되었는지 그 부분을 다투는 것이었습니다. 물론 그 과정에서 절차상에 위법한 부분들은 있었다라고 봤지만 결국에는 본회의장에서 국회의장이 법안을 가결한 선포한 행위 그 자체는 무효로 보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그 법안 자체는 합법이다라고 봤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권한쟁의 심판과 관련해서는 이런 식의 헌법재판소의 결정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이것이 굉장히 이례적이거나 그런 판결은 아니고요. 예전에도 노동관계법이 날치기로 통과가 됐을 때 그 날치기로 통과되는 그 과정은 위법했지만 결국에는 법안 자체는 그 가결 선포한 것은 무효가 아니다라고 본 판결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사실 헌법재판소가 절차는 위법이지만 결과적으로 법안은 합법이다라고 본 결정례 자체가 아예 없다고 볼 수도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만 굉장히 무슨 이례적인 판결인 것처럼 헌법재판소를 비난하는 것은 저는 옳지 않다고 생각이 들고요. 헌법재판소가 하고 있는 그 권한 내에서 삼권 분립의 원칙을 또 존중하면서 입법권을 존중해야 되는 부분도 분명히 있기 때문에 권한쟁의 심판에서 할 수 있는 저는 최대의 어떤 그런 선고가 나온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절차적인 면은 이렇게 좀 다양한 그런 공방이 있을 수 있고 또 하나만 더 좀 짚어보면 헌법재판관의 그런 의견 분포예요. 그래서 5대 4 보시는 것처럼 아슬아슬한 그런 결과가 나왔는데 여기서 이미선 재판관이 영향이 컸다 이런 분석이 나오고 있어요. 저는 이제 그 헌재 판례에 의하면요, 도저히 어떤 하자가 있어야지 이게 무효가 됩니까? 모든 경우에 그냥 본회의 최종 통과만 되면 모든 법이 유효하면 도대체 어느 정도 하자가 있어야만 무효가 되는지 이게 정말 의문이 들고요. 우리가 이제 저도 모든 절차 하자를 무효라는 안 봐요. 우리가 절차 중에 중대하고 그다음에 그 하자가 명백할 때는 그게 무효가 돼야 되는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경우에 앞 단계가 무효면 뒤에 것도 무효가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번에 보십시오. 일단 이게 법이 통과되려면 안건조정위원회를 통과하고 그다음에 법사위 통과하고 그다음에 본회의 통과하고 이렇게 단계적으로 진행되잖아요. 이런 경우에 한 단계가 무효가 되면 뒤에 단계는 무효가 된다. 이게 확고한 우리 판례입니다. 그리고 하자가 이게 중대하고 명백하냐? 이 하자가 중대 안 합니까? 지금 이게 위장 탈당, 사회로 치면 이게 위장 이혼입니다. 왜 잠깐 나갔다가 다시 결합하면 이게 불법이에요. 위장 탈당해서 안건 조정위를 무력화시키잖아요. 이게 아니었으면 임기가 끝나가 검수완박법은 60일 안건 조정이 가면 이게 통과가 안 되는 거예요. 근데 이걸 편법 꼼수로 했는데 이 하자가 사소한 하자입니까? 네. 이게 중대한 하자고 명백한 하자잖아요. 그리고 이게 단계적으로 하면 앞 단계가 안건 조정이 무효면 뒤에 무효되는 게 논리적으로 맞지. 저는 이미선 재판관의 논리를 도저히 이해할 수가 없고, 그리고 이제 그 헌재가요 이런 식으로 이게 구성이 되면 안 돼요. 이 5분의 재판관들이 거의 민변 내지 우리법 연구회 이런 이게 특정 성향으로 구성돼서 이렇게 해서는 저는 안 된다. 헌재는 이게 다양하게 객관적인 분들이 구성돼야 된다 봐요. 네, 헌재는 이 한동훈 장관과 검사들이 검사의 수사권이 헌법에 근거한다며 청구한 심판에 대해서도 각하를 했습니다. 이러한 헌재 결정에 국민의힘은 강하게 반발했고 민주당도 반발을 했습니다. 함께 들어보시죠. 황당한 궤변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거짓말을 했는데 허위사실 유포는 아니다라고 하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대법원 판결을 그대로 옮겨온 것 같습니다. 음주하고 운전했는데 음주운전 해당이 되지 않는다는 이런 해괴망측한 논리가 어디 있습니까? 정말 어이없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아니라 정치재판소 같아 보입니다. 윤석열 대통령과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오로지 검찰 독재 정권을 위해서 국민 뜻을 정면으로 부정하고 나섰습니다. 한동훈 장관의 무모한 정치 소송은 헌재로부터 각하당했습니다. 한동훈 법무부 장관은 법치를 뒤흔들며 심각한 국가 혼란을 자초했습니다. 지금 당장 책임지고 사퇴할 것을 촉구합니다. 네, 시행령까지 이렇게 개정을 하면서 이렇게 추진했던 한동훈 장관인데 한동훈 장관이 좀 거치는 어떻게 되실지 궁금합니다. 그러니까 뭐 야당에서는 지금 여러 가지 형태의 거취를 요구해요. 뭐 탄핵부터 뭐 사퇴를 해야 된다, 사과를 해야 된다. 근데 저는 최소한 사과는 해야 될 것 같아요. 왜냐하면 헌재에 사실은 청구할 수 있는 권한도 없는 분이라고 지금 헌재가 결론을 내렸거든요. 왜냐하면 수사나 소추할 수 있는 권리가 없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침해받은 권리가 없는 사람이 어떻게 청구를 하느냐, 그래서 그걸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더 저는 좀 유감스러운 건 뭐냐면 저렇게 결과가 나왔어요. 헌재라는 거는 헌법을 해석할 수 있는 최고의 권위기관입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 위헌이다, 위법이다 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헌재는 위헌이라는 단어를 한 번도 쓴 적이 없거든요. 법을 집행해야 되는 그런 법무부 장관이 헌재의 어떤 결과를 왜곡해서 위헌이라고 단어를 쓴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고, 또 한 가지가 본인의 어떤 의사를 인정한 4명에 대해서는 의미가 있다고 보고 5명은 의미가 없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 거는 뭔가 헌재가 판결하면 기관 전체의 판단으로 받아들여져야 되는 것인데 그걸 나눈다는 것 자체가 사실은 좀 법적으로 잘못 해석하고 있다는 생각이 있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사과를 하고 그 이후에 어떤 처신은 본인이 좀 판단을 해야 되는 것 아닌가, 이런 생각합니다. 네, 이 법무부 장관으로서는 검수원복이 어려워지면서 이 한동훈 장관의 총선 역할론까지 대두되고 있는데요. 저희 현재 재판 결과에 따른 후폭풍까지 짚어봤습니다.